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투자노트 진행의 신유정입니다. 오늘은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 그 K뱅크의 IPO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8월 말 IPO는 어느 정도 휴식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곧 9월에 그 공모주 시장 큰 장이 열린다라고 합니다. 이 다가오는 9월 공모주 시장에서 최대어로 꼽히고 있는 것,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K뱅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K뱅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 경제투자노트는 은행, 증권, 보험 섹터 담당 애널리스트 김지영 수석연구위원님의 리포트를 토대로 이 K뱅크가 가지고 있었던 우려사항, 그리고 현재의 성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까지 함께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겠습니다. 이 K뱅크에 대한 이야기 출발해 볼까요? 우선 K뱅크는 지난 2017년 4월에 출범해서 비대면 금융혁신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돈을 모으고 빌리고 불릴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은행이 하고 있었던 예적금뿐만 아니라 100% 비대면 신용대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이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고객들에게 더 편리하고 혁신적인 금융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 IPO를 기점으로 더 큰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한 건데요. 지금으로서는 현재 몸값이 최대 5조 원대로 평가받으면서 9월 시장뿐만 아니라 올 한 해 가장 큰 최대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받고 있습니다. 우선 9월 초에 상장 예비 심사를 마친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장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IPO 직전 K뱅크는 지금 어떤 상황일지 지난 2분기 실적 상황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2분기 K뱅크는 당기순이익 347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31.5%가량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는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136.8%라는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순이자 손익도 감소하고 이 대손 충당금이 증가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이익은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지난해 같은 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개선, 특히나 이익이 증가한 모습이 확인이 됐죠. 이뿐만 아니라 2024년 상반기 단기순이익을 확인을 해보면 854억 원,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40%가 넘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분기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한 거죠. 이렇게 지금 어찌 보면 잘 가고 있다,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K뱅크의 출범 초기에는 좀 큰 우려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K뱅크 과연 자본이 적정한가? 그리고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에 대한 우려감이 가득했고요. 우선 K뱅크가 업비트 예치금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업비트 예치금이 K뱅크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혹시 가상시장이 변동을 하게 될 경우에, 가상시장이 강력한 변동성을 가지게 될 경우에 이 기업 자체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요. 이 K뱅크는 그렇게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우려감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라는 의지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해당 우려감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 그 포인트를 투자 포인트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바로 자본 확보입니다. 이번 IPO는 무엇보다 K뱅크에 있어서 단순한 자본 확충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더 나아갈 큰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죠. 그래서 지금 IPO를 통해서 마련되게 될 자본으로 이 대출 잔액 여력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BIS 비율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본이 K뱅크가 향후에 다소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이 업비트 관련된 변동성이 좀 우려가 되었는데 이 업비트 예치금이 오히려 락인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가상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우려했지만 오히려 이 업비트 예치금이 락인 효과로 가져와서 사실 이러한 부분을 굳이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고객 수를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4년간 평균 17%라는 증가율을 보이기도 했고요. 예금 잔고와 대출 잔고를 확인을 해봤을 때도 각각 5.5배, 3.9배라는 엄청난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고객이 확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락인 효과까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다소 탄탄하게 보여지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K뱅크가 주는 금융 서비스의 편의성이 해당 고객을 다시 찾게 하는 락인 효과를 더 부각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9월 시장금리 하락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강력한데, 이렇게 시장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위험자산 그 자체에 대한 선호도를 높여서 K뱅크가 주는 이 업비트 예치금이 주는 락인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투자 포인트. 사실 최근에 이 K뱅크를 분석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고 있었던 부분, 가장 큰 우려감으로 좀 작용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살펴보면 지난 8년간 인터넷 전문은행 그 자체는 정말 눈부신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이 생활통장, 플러스박스, 그리고 챌린지박스뿐만 아니라 이 다른 기존의 은행과는 차별화된 상품, 이뿐만 아니라 이 100% 비대면이라는 편리함 때문에 고객들의 일상 속에 이 한 번 경험하면 그 이후에 정말 깊숙이 자리 잡게 됐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시대상 코로나19로 모바일 자체에 익숙해진 금융 소비자, 그리고 디지털 금융에 익숙해진 20대 혹은 30대 세대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핵심 경제 인구로 부상하게 되는 만큼 그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디지털 뱅킹 시장의 성장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빠르게, 정말 빠른 속도로 신뢰와 신용, 성과를 내고 있는 인터넷 전문 기업들이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K뱅크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본 문제, 대주주의 적격성, 그리고 가상자산의 의존도와 같은 다양한 우려와 편견을 어느 정도 잘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번 IPO를 통해서 추가적인 자본을 잘 확보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2, 3년간은 대출 잔액 여력을 확대할 것이고, 그 여력을 기반으로 더 큰 성장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보여집니다. 기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K뱅크는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이미 경험해서 충분히 그 변동성을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업비트 예치금이 주는 락인 효과도 최대한 누리면서 고객 충성도에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비록 초기에는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있었지만 K뱅크는 이를 잘 극복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편견을 더 극복하고 이 특화된 전략을 만들어내서 성장과 수익 개선에 뛰어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과, 특히나 잘 극복해낸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K뱅크의 잠재력이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9월 다가오는 IPO 시장 안에서 K뱅크가 어떠한 성과를 받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까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